코로나19로 겪었던 지난 1년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교육 환경이 더 급변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2021 교육 클리닉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초대했는데요. 먼저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황정임, 정윤경님 두 학부모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고1, 고3 아들, 딸을 두고 있는 황정임입니다. 정윤경입니다. 학교마다 온라인 수업 자체의 질적인 격차도 크고 서울하고의 격차가 학력차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안 그래도 학생부에 쓸 게 없는데 우리 애들은 더 쓸 게 없으니까 직장을 다녀야 되고 애들 집에 그냥 두기는 너무 불안하고 가다가 어느 날 또 안 되면은 어디를 찾아서 맡겨야 될 때 울고 싶을 정도로 많이 난감해하는 걸 교사들이야 뭐 이 정도면 전부 다 적당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또 볼 때는 내 애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것 같은데 공교육이지만 평등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황정임님 같은 경우는 현재 중학교 1학년 다니고 있는 자녀분이 있으신 거죠? 네. 그러면은 지난 한 해 동안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야,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함께 지냈다.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개학이 이제 미뤄지면서 개학 초기에는 학습에 대한 수업이 전혀 안 되니까 학습에 대한 불안감이 제일 컸었죠.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설거지 소리를 안 내거나 아니면 수돗물 소리도 이렇게 안 틀게 되고 방해가 될까 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 좀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그렇게 신경 써주고 이러는지. 예.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애가 집안에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이 하루 종일 이렇게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그럴 때 쳐다보는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움이 먼저 예. 들었군요. 우리 정윤경님께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교육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거의 학교 가는 날이 없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수업해도 그 온라인 수업이 쌍방향 수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출석 체크하고 그냥 딴짓하거나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들으니까 자는 친구들도 많아요. 또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 쓸 것이 없습니다.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해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돼서 토론도 할 수 있고 뭐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마다 그리고 선생님마다 격차도 크고 또 지역마다 온라인 수업에 그러니까 격차가 크다 보니까 이게 뭘 어떻게 써야 되고 애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작았어요. 거의 불편함의 연속이었다고 봐집니다. 예, 안타까움, 불편함. 이 단어 뒤에는 아마 두려움이란 단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건 아닌가? 우리 아이들의 기초 학력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학력 격차가 난다는 걸 알면 이 교육의 격차에 대해서 단순한 인식 조사가 아니라 실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고 지금 얼마만큼 애들이 성적이 떨어졌고 어떤 애들의 학습에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좀 조사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조금 세부적인 지원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막연히 어떤 학력 격차가 생긴다라는 것은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큰 불안감으로만 작동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해 4월 달에 초중고등학생들 전체를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해 10월 달에는 또 중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하면서 원격 수업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 문제가 어떤 것이 있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면 이것이
보완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학교와 협의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저희들이 꾸준히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는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교육청에서 어떤 내려오는 뭐 어떤 앱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해라.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취지에는 공감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따라가기에도 벅차다. 아,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제가 직접 이렇게 가장 실감하는 경우가 제가 또래 학부모들보다 나이가 좀 많은 경우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지시사항이나 전달사항이 제 딴에는 열심히 따라 하는데도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사항을 학교에 전했는데도 학교 담임 선생님은 못 받았다고 하시고 제 핸드폰에는 전달되어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제가 또 전달을 잘 못한 거더라고요. 하다못해 집에서 돌보고 있는 엄마도 이렇게 잘 안 되는데 혹시 조부모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 혼자서 돌봐야 되는 또 그런 분들이나 그다음에 전혀 이렇게 핸드폰이나 그런 걸 좀 만질 수 없고 또 집에서 또 컴퓨터가 없는 애들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지만은 이럴 때는 정말 평등하지 않구나 하는 걸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참 이제 경제적인 격차가 교육의 격차를 낳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듯 기술적인 격차가 또 교육의 격차를 낳고 이것이 서로 막 작동하면서 더욱더 사회적 격차가 벌어지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이 뭐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참 그 잘못된 기제인 것이 분명하고 저는 공교육이 교육청이 학교가 이런 것을 좁히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이제 코로나 때 그런 것에서 학력 학습이 더딘 아이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거나 하는 이런 아이들 또 다문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IT 기기를 보급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작동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그것에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조차도 한 번 더 챙겨보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공부 외에도 우리 학생들이 키워나가야 되는 것들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신체적인 거라든지 정신적인 거라든지 사회적인 거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야 될 텐데 고등학생 자녀를 둔 정윤경님께서는 공부 외에 어떤 점에 대해서 좀 가장 걱정이 많으셨어요? 이제 애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도 자기 진로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닫혀져 버리니까 애들이 멍하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자신의 꿈과 어떤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가는 경로들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완전 차단돼 버리니까 또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또 유대감은 또 중학교, 초등학교 또 틀린데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황정희님께서는 어떠셨어요? 한참 이렇게 뛰어놀 나이인데 그 정도면 이렇게 어떤 그 신체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친구들 간의 교류가 없어서 혼자만 가지는 시간 그런 시간이 제일 쳐다보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초등학생 자녀 같은 경우는 뭐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잘 노는지 네. 그리고 맛있는 거 잘 먹는지 뭐 이런 네. 것들까지 다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직접 학부모가 다 케어를 하시려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제가 이번에 제일 좀 절실하게 느낀 게 예. 평상시도 이렇게 학교를 항상 믿고 신뢰하지만 이렇게 학교에 안 감으로 인해서 학교 급식이 또 하루에 엄마들 부담 중에서 얼마나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됐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그 급식 꾸러미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도내 전체 가정에 학생 숫자대로 어떤 집은 꾸러미 3개 받았다는 집도 있고 어떤 집 뭐 학생이 있는 숫자만큼 꾸러미를 저희들이 보냈는데 그 굉장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급식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참 중요한 교육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됐고요.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실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뭐요? 돌봄에 있어서도 예. 인근에 있는 10개 정도의 학교를 모아서 한 곳에 학교 여유가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돌봄을 새로 하나 돌봄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인근의 10개 학교의 필요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여기에 이제 다 모이게 됨으로 해서 방과 후 학교 돌봄 때문에 학교가 가지는 부담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학교 단위로 교실 단위로 이루어졌던 돌봄은 프로그램의 품질의 어떤 그 향상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10개 학교 정도를 모아서 이렇게 돌봄을 하면서 이 품질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경우 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거점 센터를 이번 3월 1일부터 새롭게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이제는 교육이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게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한 해는 워낙에 힘드셨잖아요. 주변에서 네. 나는 아닌데 그런 주변에서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직장은 직장대로 다녀야 되고 그렇다고 빈집에 아이를 하루 종일 혼자 둘 수도 없고 그러면서 참 난감해하면서 심지어 울고 싶다고 표현하는 엄마들도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알지만 참 많이 저도 같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학교 돌봄이나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면 엄마들이 조금 안심이 되죠. 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이 챙겨주는 것만큼 잘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돌봄 대상이 아닌 아이들의 경우에 굉장히 난감해했을 수도 있다. 참 뭐 교육청이 그런 데 대해서 모두를 완벽하게 제대로 챙겨줄 수는 없었던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쭉 해보면 한 분은 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입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중학교 1학년, 지난해에는 이제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면 그리고 건강 이런 점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고 이렇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별성도 챙겨야 되고 보편성도 챙겨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챙겨야 되고 또 진학도 진로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우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립되어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이래서 심리적인 방역 여기까지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건강 문제 이것도 IPPC라는 저희들이 그 스마트폰 앱을 개발을 해서 4월 달에 다 배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생들이 운동도 하고 건강을 챙기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보급하고 아이톡톡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아이들에게 학습도 건강도 정서도 함께 챙기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코로나19와 함께 미래 교육이 또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글쎄요, 미래 교육 뭔가 좀 추상적이긴 한데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미래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자칫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 IT,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그것만이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공동체 속에서 문제에 부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협력하고 그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재구성해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역량도 갖추고 하는 그것을 저희들은 미래 교육이라고 우리 교육감들이 모여있는 그런 데에 대한 토론을 가끔씩 하면서 대체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미래 교육이다. 그런 것들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정윤경님. 예. 저는 아무래도 입시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미래 교육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정확하게 안 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멀게 안 느껴지려면 초중고가 미래 교육에 대한 컨셉으로 연결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2025년이 되면 전체 고등학교가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됩니다. 이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교 수업의 형식이 대학처럼 지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찾아가서 주어져 있는 학점을 채우면은 수료가 되고 하는 대학하고 유사한 형태가 되고 이제 고등학생은 지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해 가면서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학습해야 되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점수를 서열을 매겨서 등수를 매기고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취평가제가 도입이 되고 하면 이제는 초등학생 아이들부터도 2025년 이루어질 고교 학점제를 생각하면서 교실의 수업도 바뀌고 평가도 바뀌고 전체적인 교실의 어떤 문화 자체가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뭐 지금 당장은 미래 교육이라는 게 좀 추상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미래 교육이 어떤 거다라고 개념을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경남교육청이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고요? 예, 이제 미래 교육을 아이들에게 또는 선생님들에게 학부모들에게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뭐 학부모님들이 우리가 가끔씩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뭐 대학 투어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미래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2018년 제가 교육감에 두 번째 당선되면서 바로 시작했던 미래교육 테마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의령에서 준비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2022년 내년에 완성이 되면 그 미래교육 테마파크에서 학생들이 미래교육을 체험해보기도 하고 우리 교직원들이 미래교실을 연구하고 수업을 또 시연해보기도 하고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토론하면서 평생교육 시설로서 또 학부모님들에 대한 강좌도 다양하게 이어가는 그런 미래교육 테마파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학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미래 교육을 추상적이지 않은 좀 구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우리 학생들은 훨씬 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네.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보다는 저는 아이들한테 제일 미안하고요. 그다음 우리 교직원들 참 고생했고 학부모님들이 이 난국을 바라보면서 막 헤쳐나오는 이 모습에서 저는 학생들, 교직원들, 학부모님들 모두에게 제가 큰 절을 드리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좀 고생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까요? 우리 네, 세 분 모두 그렇습니다. 고생했다고. 예. 정말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이번 한 해도 좀 한번 파이팅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남긴 것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희망합니다. 2021 교육클리닉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